나 정도면 완전 현역이지 않나? MZ세대들이 몰라주는 거 완전 킹받네. 나 아직 박박 젊어. 오저치고. 할아버지, 그 말만 벌써 14년째예요.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래된 전자기기를 살펴보는 컨텐츠가 뜸한 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 구독자분께서 빌려주신 한 재밌는 기기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무려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첫 스마트폰,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OS의 양대 산맥이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잖아요. 요 두 가지 중 요 안드로이드를 가장 처음으로 탑재한 녀석이 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죠. 모델명은 HTC의 G1, 출시는 2008년 10월에 미국의 T-모바일 통신사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재밌는 게 있기도 하죠. 요즘에야 이제 한국에서도 자급제의 인기가 많아지고 이제 점점 더 많이 팔려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급제라는 개념은 이제 그렇게 막 유행하진 않았고 통신사를 통해서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의 경우에도 AT&T를 통해서 처음 출시되었고 이후에 연락이 따로 나오기도 시작했었죠. 자, 이제 언박싱부터 할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살짝 안드로이드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고 가자면, 일단 이제 베타 버전부터 따지자면 안드로이드 역사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15년이 되었습니다. 베타 버전의 경우 2007년 11월 5일에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서 약 1년 정도 베타 버전을 거쳐서 나온 것이 안드로이드 1.0이고 그게 요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좀 재밌는 게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전부터 안드로이드를 쓰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젤리빈, 오레오 이러한 디저트 이름이 코드명으로 이제 뒤에 붙기도 했었던 이제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자료로 조사해보니까 안드로이드 1.0에서는 이러한 코드명이 없었고 그 이후부터 디저트 코드명이 따로 붙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앞서 말했던 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나 젤리빈이나 이러한 이제 디저트 코드명이 붙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디저트 코드명을 우리가 부르진 않네? 아마 생각해보면 이제는 뭐 이러한 안드로이드를 이제 여러 제조사에서 커스텀해서 뭐 삼성에서도 갤럭시에서는 원 UI가 탑재되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원 UI가 조금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한 모델이 요것이고, 참고로 요거 안드로이드도 구글에서, 지금은 이제 구글이라는 게 안드로이드랑 이렇게 이제 동급으로 보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구글에서 먼저 개발한 게 아니라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보자면 조금 이제 사용의 흔적들이 있지만 14년 치고는 되게 깨끗한 박스의 모습이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14년이라고 했는데 이때 태어난 애들은 벌써 지금 한 중2 좀 됐겠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 당시에는 통신사로만 이제 거의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T-모바일 로고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T-모바일 G1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기기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HTC의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T-모바일 통신사를 통해 이러한 모델명으로 판매했다고 해요. 오, 생각해보니까 요 구글 로고도 진짜 예전 구글 로고 같은데? 이렇게 열면 근데 진짜 이 T-모바일 이런 거 통신사 로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요 뒤쪽에도 요것도 초기 안드로이드 로고, 그 안드로이드 로봇 그림 요것도 있고. 자, 뜯어볼게요. 요렇게 열면 Your Internet One Touch Away, 인터넷을 원 터치 해서 하면 된다고?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이 당시에는 설명서도 되게 두꺼웠어요. 요즘은 설명서라는 게 거의 스마트폰을 사면 이제 거의 들어있지 않은 것에 비해 이렇게 거의 가이드북 수준으로 설명서가 있었다. 오고요. 근데 이때도 유튜브를 많이 봤나봐요. 유튜브를 보는 방법조차 이렇게 적혀있네. 그냥 이렇게 터치해서 쉽게 볼 수 있어야 그게 스마트폰 아닐까? T-모바일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다른 구성품, 요즘 스마트폰들은 패키지가 깔끔하고 환경 때문에 점점 구성품을 줄여가면서 깨끗한 것에 비해 이 당시에는 이제 좀 대충 들어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여기 요거는 탈착식 배터리 요거 이제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이 뭐야? 이 케이블이 특이한데? 이렇게 싹. 야, 이때 스마트폰 또 젠더 같은 걸 넣어줬네. 여기 앞쪽에 스마트폰에 아마 끼우고 PC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같고, 요거는 음악 듣기를 위한 단자.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쓰기 위해서 이러한 젠더로 써야 됐던 거네. 요거 봐. 요 USB도 요즘에는 C타입, 예전에는 마이크로 오핀이었지만 이 케이블은 EXT USB라는 HTC의 독자적인 규격을 쓰고 있어요. 이어폰도 들어있거든요.
유선 이어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게다가 이런 이어폰 솜도 들어있어요. 이 당시 또 이런 오픈형 이어폰들이 유행했었는데 오랫동안 착용했을 때 이제 좀 귀에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어폰 솜도 한 개 주는 게 그 당시에는 국룰이었지. 그리고 요것도 이거 봐, 꽂는 것도 3.5파이가 아니라 EXT USB로 되어 있네. 3.5파이는 이제 미국에서도 좀 별로 안 넣어줬나? 그리고 차에서도 충전하라고 시거찍도 줘요. 시거찍. 아무튼 뭐 이 당시에는 이러한 구성품들이 이랬다. 디자인, 이런 생김새는 옛날 스마트폰이나 터치폰들과 약간 비슷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요거에 완전 바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는 약간 주걱턱처럼 이렇게 약간 올라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색상이 제가 이제 블랙을 갖고 있지만 요것도 이제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했었고, 전면의 모습은 T-모바일이라는 글자가 여기까지 박혀있네. 사실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전면뿐만이 아니라 후면에도 통신사 로고가 들어간 적이 있었죠. 밑에 있는 버튼들도 보면 요즘은 이제 보기 힘든 뭐 통화나 종료 버튼이 위치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종료 버튼 요것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꾹 누르면 종료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요 뒤로 가기 버튼도 물리적으로 있고, 중앙에는 이렇게 돌려서 뭐 마우스 포인터처럼 조절할 수 있는 볼 같은 거, 그리고 홈 버튼이랑 메뉴 버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제조사는 HTC이기 때문에 HTC 로고를 오히려 T-모바일보다 더 이제 보기 힘든 데 위치해 있네. 그리고 카메라 버튼도 물리적으로 여기 위치해 있어요. 요렇게. 오, 이것도 반 셔터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반 눌렀을 때 초점이 잡혀지는 거고, 꾹 눌렀을 때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버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제 요거 조금 깨지긴 했지만 여기 싱글 카메라 하나 여기 탑재되어 있고, 스피커도 뒷부분에 탑재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초기 버전들은 대부분 스피커가 뒤쪽에 많이 탑재되기 시작했고, 아이폰이 하단 프레임에 스피커를 배치하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그 이후에 점점 더 많이 바뀌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갤럭시도 S2인가? S3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피커가 뒤에 있었을걸요? 그리고 이 당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특징, 위드 구글이라는 게 무조건 뒤쪽에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다면 무조건 이 문구를 넣어줬어야 될걸요? 그리고 커버도 한번 벗겨보자. 이렇게 벗기면 요거는 일반 핸드폰과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여기 보면 HTC 이노베이션 HTC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VR 회사로 전략해버렸는데, 요것도 뭔가 모듈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마 진동 모듈이 아닐까요? 특이하게 외부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 카메라도 모듈이 여기 있고 뒷부분 커버에는 조금 더 길게 특이하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유심도 넣는 거 여기 엄청 크게 박혀있죠. 그리고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박혀있다. 나머지는 크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은 이렇게 바형으로 해서 이게 끝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키보드가 물리적으로 밑에 박혀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녀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닫을 때는 촉촉. 이거 괜히 장난감으로 이렇게 하기도 괜찮은데 이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블랙베리도 엄청 유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성해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LG에서도 옵티머스 Q라는 라인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스마트폰에 물리적 이런 이제 쿼티 자판기를 탑재하고 출시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니아층이 꽤 많았어요. 그것도 이제 안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네.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죠. 자, 전원 버튼 꾹 누르면 켜지고요. T-모바일 G1. 오, 안드로이드 초반에 설정. 랭귀지도 바꿀 수 있나? 언어는 2개밖에 안 되는데 왜 선택권이 2개밖에 없지? 자, 얘를 터치하면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글 로그인을 하라는데, 아니 안테나가 안 잡혀 있는데 로그인을 어떻게 하지? 이거 로그인 안 하면 못 넘어가는데? 이거 작동이 안 돼서 영상을 마무리까지 모두 마치고 났지만 또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 자료를 많이 찾아봤고, 그리고 그나마 찾고 막 도전하고 해서 안드로이드 1.0을 부팅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었고, 여기에 펌웨어에 대한 롬 정보를 넣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얘는 디스플레이는 3.2인치의 L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나온 아이폰의 디스플레이가 3.54인치인 것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 디스플레이 사이즈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터치 방식도 정정식인데, 얘가 나왔던 2008년 당시 우리나라 터치폰들이 이제 감압식인 피처폰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좀 세련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현재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홈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밌는 점이 여기 보면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정확한 명
명칭은 안드로이드 마켓인데 2012년이 돼서야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바뀌었다고 해요. 요거를 하려면 이제 또 뭐 보안 세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에 다이얼, 연락처. 이거 보니까 옛날 안드로이드 생각난다. 갤럭시 S2, S3 때 위쪽에 연락처 있는 거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 브라우저. 구글 브라우저인데 지금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있다. 이 당시에 안드로이드는 이제 위젯이라는 것을 지원했는데 아이폰의 경우 2020년 정도 돼서야 위젯을 지원했지만 안드로이드는 처음부터 위젯을 지원했어요. 뭐 알고 보면 옴니아도 그 당시 위젯을 지원하기도 했지. 그래서 꾹 누르면 위젯. 위젯이라고 해도 3개밖에 없네? 배경화면 바꿔볼까? 기본적으로 몇 개 있기는 했네. 셋. 진짜 옛날 폰 느낌 난다. 앱도 더 볼까? 아마존 mp3가 들어가 있었어? 아마존 mp3라는 게 지금 또 있나요? 오, 계산기도 있다. 7 더하기 7은 곱하기 2는 마켓, 메시지, 음악, 세팅, 보이스 다이얼. 이건 뭔데? 하이. 다시 해보자. 콜 팀쿠. 뭐 아무튼 안 되고요. 알림 센터도 이 당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었구나. 설정으로 들어가서 와이파이 컨트롤. 인터넷을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 일단 와이파이 연결됐고요. 아까 못했던 브라우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될 텐데. 오! 들어가진다. 오, 구글. 애플 들어가 볼까요? 이 키보드 물리적으로 있는 게 되게 편하네요. 한국에서 접속해서 애플 코리아 홈페이지가 나오네. 브라우저 시큐리티 때문에 자 그냥 컨티뉴 해봅시다. 되나? 와, 근데 진짜 속 터질 정도로 느리다. 저번에 봤던 PSP보다 더 느린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지금. 미안 살려줄게. 나 미안, 나 나갈게. 폰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맵. 오, 지금 또 뜬다. 심지어 정확도도 굉장히 좋은데요. 오, 요거는 아직까지도 잘 작동을 한다. 그리고 유튜브 되는지 볼까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옛날 유튜브 앱인데? 사실상 이 정도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팅에 가서 뭐 다른 거 있나? SD카드. 와, 내장된 메모리 64MB. 제가 알기로는 이 스펙 자체가 256메가로 알고 있는데 64메가로 되어 있는. 마지막으로 옛날 카메라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얘는 320만 화소가 탑재되어 있고요. 전면 카메라는 따로 없습니다. 카메라 앱. 이거 카메라 앱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냥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셔터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SD카드를 넣어라. 내장된 용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려면 SD카드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SD카드 한번 다시 넣어볼까요? 찍혔는데? 확대 같은 건 안 돼요. 와, 옛날에 진짜 카메라 찍는 느낌이 나는데 화질은 진짜 별로거든요. 색온도가 굉장히 높게 프로스름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지금 케이블을 꽂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탑재된 배터리가 1150mAh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100%에서 지금 사용을 좀 하니까 금방 다 닳고도 지금 이제 모질러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 안드로이드 1.0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만져보니까 이게 안드로이드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도 봤지만 블랙베리처럼 이런 쿼티 키보드가 물리적으로 달려있는 핸드폰이 유행이다 보니 안드로이드 첫 폰도 이렇게 나온 듯하고, 안드로이드 1.0이 나오기 전 베타 버전의 UI를 보면 지금보다 자판에 조금 더 특화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베타에서 지금 1.0으로 오면서 가장 크게 UI가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07년 아이폰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많은 영향들로 인해 여러 제조사에서 터치폰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안드로이드도 적지 않게나마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UI가 완전 새롭게 바뀐 듯 했습니다. 이런 안드로이드가 초기에 나오고 나서 삼성도 이제 바다 OS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때 윈도우 모바일 폰이라는 것도 새롭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제 그러한 이제 OS들을 지금 볼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가 너무 이제 막강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결국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포기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안드로이드 1.0 처음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요
요 폰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당연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익숙한 제품이지만 초기 안드로이드가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오랜만에 살펴보니까 이 쿼티 키보드 있는 게 나름 괜찮은데요. 만약 나중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발전하고 콘솔 게임이 거의 스마트폰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게이밍에 특화된 뭐 쿨링이 좋은 스마트폰, 그리고 이렇게 자판을 함께 갖고 있는 내장된 스마트폰도 나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